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요법 시리즈 마늘과 생강에 이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소독이 코로나에 좋다는데 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염식단이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데 그 이유가 무언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성질이 따뜻하고 굳어진 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짠맛은 신장을 도와주는 맛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신장이 지나치게 수축되고 굳어지는 것을 이완시켜 정상 작동되도록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부드러워지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소금의 성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금의 장부 관련성을 팔체질에 적용하면 신장이 약한 소양인 토양 체질에 가장 이롭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장이 차강 장부인 두 번째로 강한 장부인 열태민 모금 체질과 열태양인 금양 체질입니다. 그러므로 소양인은 체내에 소금 성분이 부족하면 최약 장기인 신장의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저염식단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소금의 따뜻한 성질만 생각한다면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몸이 냉해지기 쉬운 소민 숨수양 체질과 한태양인 금운 체질, 한태민 모양 체질도 상황에 따라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한소민 숨 체질 남성이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냉해서 고민했는데 이 천일염을 짜지 않게 탄 소금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했습니다. 그 이후 냉증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소금의 짠맛은 신장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질학에서도 오미만을 적용해 소금을 소음인에게 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따뜻한 성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융통성이 바로 팔체질을 활용할 줄 아는 참다운 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에 소금물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저염식 반찬이 코로나의 해로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염식단이 우리 몸을 코로나에 취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물질입니다. 면역계의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인데 백혈구는 혈액 속의 염도가 적당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혈액 내에 소금 성분이 부족해지면 백혈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움직임도 둔화될 뿐 아니라 바이러스와 대면했을 때 싸울 힘도 없습니다. 일종의 총을 들지 않는 군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군인은 군복만 입었을 뿐 군인이 아닙니다. 자, 우리 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소금 성분이 부족해서 백혈구가 제 역할을 못하면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격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전투에서 패배해 온몸 구석구석에 염증이 쌓입니다. 연구소에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오랜 기간 저염식단을 꾸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염증 수치가 높다고 고민을 토로하시더군요. 뿐만 아닙니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염식단은 지금 같은 코로나 전국에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평소에도 역시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보다는 식단에 좀 짠맛을 조금 더 가미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덧붙여 소금물 소독으로 구강으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백혈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염식단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몸을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병이 들고 전투의 상흔인 염증 수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염증이 많아지면 혈액이 탁해져 모세혈관이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면 백혈구의 활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피가 돌지 않으면 종래는 오장육부와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냉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염식단을 꾸렸던 애초의 목적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저염식단으로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와 세균에 더 취약한 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좋은 음식을 찾기 전에 저염식 식단부터 당장 그만둘 일입니다. 유럽의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패스트 등의 전염병이 대유행한 적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소금 섭취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혈액 내에 소금 성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럽은 우리처럼 갯벌이 없어 일반 주민들은 소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부유한 귀족들은 이 바위소금, 즉 암염으로 소금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고급 소금으로 알고 있는 암염도 영양 측면에서는 우리의 천일염보다는 못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엄마와 아내분들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염식단이 오히려 남편과 아이들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방송에서는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떠들까요? 방송에 출연한 학자들은 하나같이 저염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럽죠.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 1일 권장량의 2배가 훨씬 넘는 소금을 섭취하고 있다고 대단히 우려합니다. 이 때문에 고혈압과 심장병 등의 성인병이 발병할 위험이 크다고 겁박합니다. 일정 부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김치, 된장, 간장, 젓갈 등은 물론이고 각종 요리에 소금 함량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일염을 활용해 각종 양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천일염은 그냥 소금이 아니라 발효식품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연장식품을 주식으로 해오면서 이런 섭성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적인 진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천일염과 합성소금의 차이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소금이 성인병을 유발한다면 근본적인 이유는 섭취량보다는 합성소금으로 인한 원인이 훨씬 더 큽니다. 서양인들은 자연소금을 구하기 어려워서 생명력이 없는 염화나트륨 덩어리인 합성소금을 섭취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소금 섭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세계 최고의 품질인 천일염을 먹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같은 소금이 아닙니다.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투입된 데이터가 동일해야 합니다. 세밀한 분석 없이 서구의 사례를 맹목적으로 활용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 말고도 그런 오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짜게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싱겁게 먹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한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평소 싱겁게 드신 분들은 죽염을 녹여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소금으로 소독하는 건 역시 살균 효과를 높이면서 입 속의 백혈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 수급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민간요법으로 적절한 소금 섭취의 중요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컨대 혈액 내에 소금 성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염식단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에 취약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이었습니다.